네,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 배출 물질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말 그대로 이 검사를 대행하는데 이 대행업체들이 측정값을 무더기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허술하기 짝이 없는 환경관리 시스템에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그 실태, 또 원인, 대책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JTB 뉴스에서 보도됐던 내용 짧게 요약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공장 굴뚝마다 연기가 내뿜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일주일에서 6개월마다 배출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업장들은 이를 민간업체에 대신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측정이 무더기로 이뤄진 걸 감사원이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7년 4개 대행업체가 측정을 맡은 배출 사업장은 1,039곳, 무려 36%인 376곳에서 측정을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측정하고도 정상 성적서가 발급됐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측정 업체들과 배출 사업장 명단은 감사 결과 발표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이 몰려있는 지역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희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이런 측정값을 이렇게 조작하고 그 결과를 받아보니까 주민으로서 믿을 수가 없고. 환경단체는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명단 공개와 더불어 유착 여부를 밝히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등 행정당국의 허술한 감독도 엉터리 측정을 불러왔다면서 2천여 대기 배출 사업장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크게 이 측정값 조작의 실태의 심각성, 또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이 뭔지, 또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책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이 측정값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조작된 것인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리포트에서도 나오기는 나왔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화면으로 한번 좀 만나보시죠. 예, 전북 지역만 우선 따지면요. 사업장 기준으로 1,039곳의 이 측정값 중에서 이 376곳, 36%에 해당하는 사업장 것이 허위인 것으로 이게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허위를 측정을 하는 업체가 대행업체가 전라북도에 7곳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4곳이 이렇게 허위 측정과 연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요. 예, 이 대행업체들이 2017년 한 해 동안 2만여 건의 측정 성적서를 발행했는데 그 가운데 기준 미준수가 5,300여 건, 미측정 627건, 그렇게 해서 모두 한 29%의 성적서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내용 좀 잠깐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 내용 들여다보면 교수님, 네. 측정 미측정 같은 경우는 아예 측정,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측정한 것처럼 성적서를 허위로 발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기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예. 네, 이 조작에 대한 심각성을 조사하는 업체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심각성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윤리 부족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윤리 강령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외적인 압력이 다가와도 정확한 그 보고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분들이 환경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 보호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더 안 돼 있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미측정과 관련된 것을 여쭤봤는데 측정을 안 한 것도 문제이지만 가서 측정했다 하더라도 기준에
따르지 않아서 측정한 게 한 2천 얼마 정도 건 돼서 5천 얼마였었군요. 예, 5,300 정도 건. 그러니까 이건 측정값을 내놨다 하더라도 사실상 신뢰할 수 없는 이제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뭐 준법 없이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국장님. 예. 네. 먼저 이게 지금 전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이제 다들 예. 아시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이제 사건이 불거진 게 2017년도 그 여수 쪽에서 여수 산단 쪽 기업들이 먼저 여론화되면서 지역적으로 발단이 됐죠. 예. 발단이 되면서 지역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 구미불산 누출 사고 이후에 이런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를 꾸려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제도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이나 화학물질 평가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요번에 문제가 됐던 대기 오염 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와 관련된 그런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제기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대기 오염 물질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쓰는 화학물질을 예. 매년 환경부는 배출량을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배출량 조사 제도도 직접 굴뚝에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배출 계수라는 게 있어요. 예. 배출 계수에다가 사용 시간 뭐 이런 걸 곱해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사업주분들이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예. 환경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도 그러면 사업주분들이 직접 쓰시는 거니까 작성을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거든요. 예. 대기 오염 물질의 지금 자가 측정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화학 물질의 사업장에서 쓰는 배출량 조사 제도 자체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환경부나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예. 그래서 2년 전에는 환경부와 감시 네트워크와 전문가 단체들이 학회나 이런 데서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예, 배출량 조사 제도와 관련된 예. 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예. 뭐 가서 측정을 했는데 그걸 다르게 적은 걸 어떻게 예.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는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좀 믿음에 기반한 금방 윤리의식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해 주는 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쪽 계통의 그 환경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 감사원 발표 내용의 심각성 이 부분은 그 전에 이미 너무 이게 그 오랫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우리 현 국장님은 조금 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드러날 게 드러났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매년 배출되는 배출량 조사와 관련된 문제 제기들을 매년 해왔어요. 그게 이제 전국 지역에 다 한 건 아니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뭐 다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좀 관심이 있는 그 지역도 있고 관심 있는 지역에서는 그 배출량 조사가 나오면 그걸 분석해서 예.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조금 여론화되면 예. 뭐가 문제다 됐다가 또 이제 수그러드는 거죠. 예. 그게 반복되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왜 저희들이 볼 때 왜 이게 커졌냐면 예.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물질이 대기오염 물질에 예.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걸린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상당히 심각하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현 국장님 같은 분은 여러 번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저거 원래 저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터질 거 터진 것일 뿐이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약간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뭐 이런 문제가 내재돼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강세철 팀장님께도 여쭤볼 건데 행정기관이 상당히 좀 질타를 많이 받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짧게 총평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 행정에서도 많이 통감하고 있고요. 지금 대기 배출 그 허위 조작 사건 여기서 이제 미측정이라는 것이 지금 측정 횟수가 있거든요. 예.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그 측정 횟수를 측정 업체에서 측정 업체에서 맞추들 못하니까 예.
이제 미리 성적서를 발행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측정을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6월 말에 제출해야 되니까 6월 말까지 성적서를 그 전 성적서로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측정하고 이것이 미측정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됐고 예. 그냥 공정시험법 위반 같은 경우는 그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예. 오염물질별로 시간이 예. 이제 포집 시간이 예.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맞추지 못하니까 그 업체에서 하루에 한도를 초과한 거죠. 이제 하루에 5개, 4개 정도 이렇게 해야 될 그 사업장을 더 초과해서 그런 거 이제 초과된 것은 모두 이제 허위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허위라고 한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반이 됐으니까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재승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내재돼 있었고 언젠가는 골마서 터질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팀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평소에 못 느끼셨습니까? 저희도 측정업체 점검을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해 왔고 저희는 이제 기술 인력이라든지 측정 장비 정도 검사 그 실시했던 거 여부 그다음에 허위 뭐 기록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예. 저희도 이제 점검을 해왔고 금년도에도 뭐 허위 측정으로 해서 한 곳을 이제 적발했었습니다. 예. 금년도요. 근데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그 감찰에서 조사한 것처럼 대규모 이렇게 사업장이 이렇게 연루되고 하는 것은 저희도 보지 못했고 그렇게 예. 미처 몰랐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몰랐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걸렸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그다음에 제도적인 이런 문제가 이러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예, 미처 몰랐다는 말씀을 글쎄요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현 국장님께서 화학물질과 관련된 과거의 적발 사례도 해주셨지만 이번에 감사원에서 그 발표한 거 보면은 똑같은 유형의 사례가 2015년도에 인천에서 2018년도에서 대전에서 또 2016년도에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이 밝힌 것으로 봐서 이게 단순히 2017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로부터도 오랫동안 있었던 사안인데 그래서 이번에 2017년도치를 전국에 걸쳐 한번 해봤더니 몽땅 이런 게 다 드러났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예, 교수님. 예. 네. 제가 이 전국의 기업체라든지 관공서 이쪽에 환경 검증을 지금 한 5년 정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예. 그래서 거기에는 이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쭉 보면은 위탁해서 했던 대행업체에서 가져온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배출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일정량은 나와야 되는데 예. 규모에 비하면 예. 그런데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환경 검증을 통해서 이게 봤을 때도 이런 문제들이 전국적인 문제다라고 옛날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사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여수 산단에 환경 검증을 갔었는데 모 대기업입니다. 거기를 갔는데 그때도 아주 자료가 한 10분의 1 정도 농도치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추적을 하고 했는데 결국 이제 측정 대행 업체에서 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게 이제 이 사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측정값을 보면 이게 정말 제대로 측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심할 만한 그런 수치들이 굉장히 꽤 자주 발견됐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이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은 그 온실가스 명세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 속에 보면은 생산량이라든지 매출액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매출액이 증가를 하죠. 그리고 배출량도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추적을 해보면 전혀 이 기준에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비례해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자료들이 엉망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보강을 해라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감사원에서 조사한 게 이제 2017년도 분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인데 조사 대상이 된 2017년도치만 따져서 그렇지 사실은 그 전 16년이나 15년치 또 그 이후인 18년도치나 또 올해치도 사실은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현재 조사라는 거 보면.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예. 충분히 가능성이 그럴 있습니다. 가능성이 네. 내포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강 팀장님께서 조금 곤란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심각한 실은 몰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현재승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몇 건의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대기오염 물질 30몇 종, 뭐 특정 대기 물질 뭐 10몇 종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예, 예. 말씀드리면서 좀 이렇게 우리 팀장님 변명은 아닌데 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면 뭐냐면 아까 몇 건의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몇 건의 사건이 사업주분들이 몇 % 줄이겠다라고 해서 줄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줄였을 때 그러면 그 줄이는 걸 어떻게 줄였는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배출량을 줄였는지 뭐 사용량을 줄인 건지 아니면 그 배출원의 그 점원에 해당되는 거기를 개선을 해서 줄였는 건지 이것도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배출량 조사라고 하는 대기 오염 물질 포함해서 배출량 조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1997, 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 측정이 되게 됐고 매년 2008년도부터 알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공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 공개되는 내용들이 그럼 정말 얼마나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볼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예.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원래 예. 배출량 조사의 목적은 첫째는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 예.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기업인들로부터 그 배출량을 줄이게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법이에요. 예.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지금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이나 배출량을 공개하는 게 기업을 막 뭐 못 살게 굴어서 기업을 압박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기업이 취지에 맞게 스스로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예. 표면적으로만 기업들이 그냥 조작했다. 예. 그렇게 해서 불안하다 예. 정도로만 끝나면 예. 이외에도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답이 없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대책 부분에 가서 얘기 나올 때 한 번 더 혹시 얘기가 나오면 지적을 좀 해주시죠. 지금 검증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강세철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측정값을 지금 대행업체들이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대로 측정한 것인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1, 3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스템으로 예. 이제 등록을 1, 3종이라고 하면 이제 배출 사업장에 따라서 얼마나 대기 배출 물질을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이제 1종에서 5종까지를 좀 구분해 놓은 건데 1에서 3종의 업종을 1, 2, 3종 업종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1, 2, 3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측정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4, 5종 같은 경우는 입력은 안 하더라도 이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정 예. 결과에 대해서.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점검을 이렇게 하고 예. 이제 뭐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TMS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장 굴뚝에다가 일종의 그 센서를 설치해서 그것이 측정값이 자동으로 컴퓨터로 전송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TMS라는 것이 설치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일종 사업장에서 지금 62개 사업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볼 때 얼마나 됩니까? 비율로 보면 엄청 더 많이 적죠? 해. 예. TMS가 설치된 곳은 그래도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동으로 측정하는 곳 이런 곳에 대해서 만약에 성적서를 발행해서 여기는 이렇게 검사가 됐습니다 하고 지방자치단체 성적서 제출하면 지방자치가 이게 제대로 측정한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제가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예, 특별히 저희가 측정 가서 같이 확인한 결과 밖에는 별도의 그 방법이 별도로 지금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그분들이 일단은 측정 횟수라든지
측정 방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는가 그런 건 확인을 저희가 현장에서 체크하는 방법밖에는 저희가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냥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보시는 분이 상당히 더 심각하게 느끼실 만한 말씀이신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런 제도가 하루빨리 이제 구축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마련했고요. 환경부에서도 이 사건 이후로 지금 제도 개선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도 이런 사업장에서 실제 가능 안 가능 확인하기 위해서 뭐 태그를 설치해서 이게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올 예,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대행업체하고 뭐 가불관계 해소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정비소 설치 뭐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팀장님 말씀처럼 그 대행업체들이 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다면 그런 점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 규정이 이제 지수점검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 규정에 의해서 그 항목별로 이렇게 이제 쭉 해왔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거짓으로 허위로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만들었을 때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카톡 확인 후 뭐 이런 거 메시지 같은 거 했을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저희가 특별히 적발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다는 거하고 방법이라는 방법이 없다는 거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금 저 1월달에 적발하고 지금 그 적발된 한 곳은 예. 이제 그 방지시설이나 배출시설 그 가동이 안 된 일부가 지금 가동이 안 돼 있는데 측정을 해가지고 그 값을 이제 그 저희한테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은 허위로 해서 이제 적발이 됐거든요. 그 정도밖에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여쭙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시는 분들께서 행정기관이 얼마나 이 책임감 있게 이것을 대해왔는지를 혹시라도 이걸 보고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죠. 은폐한 게 있는데요. 그것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 대행업체에 관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행업체들이 실적을 지금 은폐했다는 것도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전국치를 한번 보죠. 실제는 2,600곳을 측정을 했는데 행정기관에 신고할 때는 다 빼고 2,081곳은 아예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신고를 누락한 겁니다. 80% 정도는. 전라북도치를 보면은 한 57% 정도를 은폐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너무 많은 곳을 대행했다고 하면 이거 이상하다. 실적이 측정값이 의심받기 때문에 오히려 누락시켰다. 좀 이런 건데 이것도 사실은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씁쓸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순 국장님.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측정 업체나 기업이나 어느 한쪽을 비난하거나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예.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계기로 해가지고 이 배출량 조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뭐 검토나 지난 2년 전에 토론회 한 번으로 그친 배출량 조사 제도 개선과 관련된 그런 토론이나 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한 정부 당국이나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안이 커지면 뭐 정치적인 문제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화학물질 문제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배출량 조사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알겠습니다.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토론회 할 때도 그 전문가분들도 많이 나오셨지만 좀 예. 답답해 하셨어요. 이게 실제로 이게 인력이나 뭐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시급하게 개선 방안을 위한 뭐 TF팀을 꾸리던 알겠습니다. 시작을 예.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신 건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실상을 겪고 있는지를 제대로 좀 짚어봐야 또 원인도 파악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실상을 짚어보고 있는 중이고 한 가지 조금 전에 그 미세먼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건 국민들이 상당히 민감해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그 적발된 것이 미세먼지하고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이제 PM10이 있고 PM2.5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있고 미세먼지가 있고. 예. 네, PM10을 미세먼지라고 PM2.5를 초미세먼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초미세먼지 같은 것은 이제 화학 물질이 변해가지고 입자상 물질로 변해서 생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물질. 예. 이렇게 아주 입자 자체가 작은 예. 그런 물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미세먼지로 변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이 뭐 기업에서 배출되는 그런 미세먼지가 아니 그 가스 물질이 미세먼지로 이렇게 변해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이 배출량 조사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서 조사를 다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미세먼지와의 관계 좀 말씀하시 주셨는데 미세먼지 배출량의 한 50% 이상은 이런 산업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산업 부분에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지금 허술하게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세먼지가 심했던 것도 모든 원인의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산업체에서 뭐 50% 이거는 조금 많은 수치고요. 예. 우리 뭐 전라북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초미세먼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원인 물질들이 있습니다. 1차 예, 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배출돼서 예. 초미세먼지 배출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팀장님께 여쭤보고 다음에 원인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조작을 하게 된 이 대형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행정 처분을 하도록 됐습니다. 예. 영업정지. 영업정지. 예, 들어갈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합니까? 예, 3개월에서 6개월인데요. 예. 아마 지금 6개월에 지금 한 곳은 지금 6개월이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나머지도 이제 검토를 해서 기한 그 정도의 그 수준으로 영업정지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적 처벌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도 그 고발 건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그 형사적 고발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그렇습니까? 저희가 뭐 허위로 그 거짓으로 이렇게 판명이 될 경우 이제 그 고발을 하도록 됐으니까 예. 검토를 해서 뭐 처리하겠습니다. 예. 대행업체는 그렇고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습니까? 배출업소도 이제 그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뭐 서로 결탁이 됐다든지 예. 배출업소가 잘못으로 뭐 요구를 해서 측정업체가 그렇게 했다든지 조사를 해봐야 하거든요. 예. 해가지고 배출업소가 뭐 위반이 될 경우 그것도 뭐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조사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9월 달까지는 그 지금 규정은 있거든요. 저희 지도정 규정을 개정해서 그 안에 아마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그 양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다 하실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개선 대책하고 지금 그 로드맵 안에 9월 달 중으로 지금 그 특정업 대행업체 그 지도점검 규정을 예. 훈령을 지금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원인 부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게 된 뭐 구조적인 문제도 좋고요. 직접적인 원인, 근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 이 얘기는 강세철 팀장님께 좀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에서 바라볼 때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두 개 꼽으라 보면 어떤 게 그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저희 대기 환경 관리는 지금 원래 그 대기 배출하는 사업자가 이제 스스로 그 측정을 해서
자기 그 사업장이 오염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자가 측정. 예, 자가 측정이 오염도 농도에 따라서 뭐 높으면 이제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방지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시스템이고 저희 행정에서 또 이제 점검을 하거든요. 예. 이제 보건환경을 통해서 측정을 해서 초과된 경우는 또 이제 처벌하면서 예. 이제 개선 명령이 나가거든요. 예. 개선 명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선 대책하고 방지 시설 이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가 측정이라는 것은 1.3종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위반했을 때 문제가 크고 4.5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큰 사업장이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이 수치를 보고 투자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1.3종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번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좀 택할 것 같습니다. 예,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데 그거 말고 이렇게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질 만큼 조작의 심각성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행정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원인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여러 사업장이 이렇게 연루됐다는 것은 저희도 이 사건을 통해 이제 그 감사와 있는 조사라든지 저쪽 여수 사건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성을 열걸 이제 앞으로 그 환경 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준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인은? 뭐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짚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원인은 이제 이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제대로 측정을 안 했다는 것. 예. 그러니까 직독식, 간이식 뭐 이런 방법을 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냈다는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안 됐다. 예. 네, 이런 것들. 예. 그리고 그 자체 내부에 내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이렇게 저는 세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예. 네. 교육 문제 그리고 간인식 검사 그리고 내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배출량 저감과 관련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 배출 저감 제도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11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는 5년에 한 번씩 사업장에서 쓰는 배출량, 그러니까 물질에 화학물질에 특히나 이제 발암물질로 좀 지금은 국한되어 있는데 발암물질의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 그리고 그걸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미국에 있던 법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국에 있는 법이 독성물질 저감법이라는 건데 이거는 강제력은 없었습니다. 예, 강제력은 없고 그런 계획서를 내라라고 했는데 강제력은 없었지만 미국에서 많은 주에서 이게 효과가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뭐 주민들의 감시 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이 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감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이 되면서 기업들이 뭐 자발적이든 어쩔 수 없이 하던 간에 그런 감소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제대로 된 측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 한마디로 말하면 원인은 기업의 윤리의식이죠. 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예.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예.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본 문제가 마음만 있고 사회적 책임과 지역에 대한 책임을 하겠다고 하면 예. 아무리 제도가 어렵더라도 예. 찾으려고 하겠죠. 예. 근데 제도적인 허술함도 있는 상태에서 예. 기업의 윤리의식이나 사회적 책임, 지역 시민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기업의 해야 될 몫을 중시 여기지 알겠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고요. 예. 미국의 독성물질 저감법처럼 우리나라도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예. 12월부터 시행되는 이 배출 저감 제도 이것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 주민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더
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제 원인 진단을 해주셨는데 이제 환경부와 또 전라북도에서도 이번 이제 사태가 나온 뒤에 나름대로 대책을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대책 내용을 좀 잠깐 같이 함께 보시고 그 대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예, 환경부의 대책을 보면 조금 전에 했던 배출업 사업장과 대행업체를 이어주는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서 갑을 관계를 해소하겠다라는 대책이 있고요. 또 대출, 배출 사업체와 대행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굴뚝에 일종의 태그를 부착해서 이 샘스라는 시스템에 측정값이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가 됐었죠. TMS의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환경부가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전라북도도 대책 내놓은 거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 예. 배출업체와 대행업체가 서로 상호 간에 시료 채취 기록부를 작성해서 마치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처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행 계약서, 서로 양 배출업체와 대행업체가 이제 계약서를 쓰게 돼 있는데 이 계약서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 실적도 분기별로 제출하라. 또 이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인력을 좀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환경부가 전라북도의 이런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세웠다고 보시는지 현재 속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를 해주신다면? 네, 뭐 임시 방편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몇 가지의 방책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고 특히나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도 들고 인력도 드는 거기 때문에 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예. 저희들은 이런 대책보다는 예. 핵심적으로 기업의 명단이 공개돼야 됩니다. 예. 네, 지금 업체뿐만 아니라 예. 그렇게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예. 네, 뭐 조작했다,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그런데 그렇게 한 기업을 몰라요, 아무도. 예.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감시 작용을 통해서, 감시 역할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관계가 맺어지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예. 위해서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환경부가 해야 될 거는 명단 공개예요. 예. 명단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당연히 느끼겠죠. 예. 그렇게 되면 뭔가의 움직임이 저런 환경부의 대책에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게 되겠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기업의 책임을 공개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런 산업재해든 뭐 참사든 간에 예. 재난사고든 간에 기업에 대한 그런 책임이 너무 약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못을 해도 벌금 예. 얼마 먹고 예. 하면 되지 뭐 이 정도란 말입니다. 예. 아까 미국이 독성물질 저감법 할 때 예. 벌칙금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없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그렇게 해서 자율조례에 맡겼는데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어요. 예. 그럼 문을 닫을 지경에 예. 처벌을 강력한 한단 처벌을 말입니다.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게 예. 없는 이상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성천 교수님, 예. 대책에 대해서 평가 좀 해주시죠. 네네. 지금 일부에서 이제 유착 관계를 막기 위해서 아까 그 제시한 그런 갑을 관계해서. 대안들 이런 것을 이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선정이 되고 또 저렇게 강화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주객이 있기 때문에 예. 돈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있다 보면 발주하는 기관 또 수주하는 기관 이런 그렇게 있다 보면 나중에 이 조작을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 저는 예. 그렇게 그래서 바라보거든요. 중개기관을 지금 만들겠다는 건데요. 환경부 대책은. 그러니까 중개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해도 예. 이제 선정이 됐다고 해보면은 그 기업이 그 대행업체를 가만두지 않겠죠. 예. 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또 우리한테 서로 간에 맞춰달라. 뭐 유착을 하거나 결탁할 그렇게 가능성이 된다. 있다는 거죠. 다시 구조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은 일시적인 그런 방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없애야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근절이라는 배출량 조작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리의식이 없는 그러한 인력들에게 윤리의식을 주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교육들 이런 것들이 첫째 이루어져야 하고 예.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기들이 정밀도와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게끔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 예. 네, 이런 것이 좀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된다. 예.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예. 생각하고 가장 큰 것은 이제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으로 이렇게 강제하는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있는 시설이나 있는 인력을 이용을 해서 개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더 필요하다. 예, 강세철 씨에게 마지막 좀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행정기관에서도 그동안 이제 책임은 있었지만 권한이 좀 부족해서 조금 행정기관이 나름대로 역할을 좀 다하지 못했을 법한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그 환경부 대책안에서 이제 계약 중개기관 신설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이제 자가측정을 그 중개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그 중개기관이 이제 그 측정 그 계약을 이제 대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측정 대행업체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아까 소개가 됐고요.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이제 그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개기관에서 이렇게 그 대행했을 때 측정값 관리를 또 해오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 저기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 이런 새로운 그 기관에서 별도의 기관에서 중개기관에서 하는 것을 교수님께서는 그것도 역시 같이 결탁하면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데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이게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서 이건 이제 한번 해야 될 그 과제고 지금 아직 그 구체적인 안은 이제 이걸 하나 만들겠다. 그 정도까지 나왔고요. 저희 도에서는 그 이제 서로의 그 시간 공정시험법 그것을 잘 준수하도록 그 배출 사업자하고 측정 기관하고 책임을 좀 같이 부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들어갔을 때 나왔을 때하고 그 사인 그 기술인 사인 그 서명을 받아서 그 시간을 정확히 지키도록 그런 방법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좀 소개가 됐습니다. 앞서서. 그다음에 그 지금 주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그 행정 그 측정을 저희 기관에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측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현재 한 개 팀이 그 측정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확충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5개 팀 정도 늘려서 지금 확충할 계획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이런 사업장 관리들이 상당히 이렇게 엉터리로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줄이겠다고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 발표하면 국민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자, 이런 사업장 관리부터 제대로 관리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